안녕하세요. 지혜살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겉으론 친절하지만 말을 돌려가며 상처를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듯 하면서도 결국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 처음엔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됐습니다.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을 겪은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오늘 지혜살롱에서는 노후의 평안을 위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인간관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늦기 전에 그 불편함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친구, 이웃, 가족, 동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보다는 오래된 관계가 남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끊기 어려운 법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숨긴 채 그래도 이 나이에 하며 참고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노후란 내 삶의 두 번째 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고 참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아니죠. 남의 눈치 보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불쾌함이 있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 항상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질까? 왜 그 사람과 대화할 땐 늘 내 자존감이 낮아질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만 떠오른다면 그건 내 마음이 보내는 경고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 과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든 결국 주제를 자기 이야기로 바꿉니다. 당신의 기분, 상황, 고충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그래서 나도 말인데 말이야. 자신의 경험만이 중요하다는 듯 늘 중심에는 나만 있습니다. 둘째, 칭찬 속에 비난을 섞는 사람입니다. 당신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이런 옷도 입는구나. 용기가 대단하네. 겉으론 칭찬처럼 들리지만 듣고 나면 찜찜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런 말은 결코 무심코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은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착각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셋째, 도움을 주는 척하며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 도와준 거 잊지 마. 언제든 그 도움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조종하려 합니다. 처음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으로 바뀌죠. 당신은 어느새 죄인처럼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간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갑니다. 그저 예의와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감당해야 할 짐은 아닙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불편한데 왜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할까? 가장 큰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는 인내와 이해로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집니다. 오랜 인연일수록 끊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 사람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내가 좀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묶어두는 족쇄가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 사람과 멀어지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나쁘게 소문이라도 낼까봐. 우리는 종종 상상의 불안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관계로 인해 이미 충분히 외롭고 지쳐있진 않으셨나요?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관계도 결국 습관입니다.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그 불편함조차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벗어날 타이밍을 놓치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넘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노후는 더 이상 타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기분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는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첫째, 스트레스를 만성화시킵니다. 그 사람을 만난 날이면 유독 피곤하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생각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정신적인 불안에 즉각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로감이 누적되죠. 결국은 고혈압, 위장병, 만성 피로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계속해서 비판받고 비교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대화를 반복하게 되면 내가 부족한가? 내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됩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면 인간관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을 유발합니다.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건강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도 줄어들게 되죠. 이처럼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방치하면 몸도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느라 정작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무리하게 단절하지 않아도 조용히 거리두기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거나 상처 주는 말을 시작하면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전환해 보세요. 그 얘긴 나중에 다시 듣고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내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는 연습입니다. 둘째, 만남의 횟수를 줄이세요. 모든 만남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엔 좀 바빠서요. 다음에 뵐게요. 짧고 간단한 말로 거리를 조절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반복되면 자연스러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감정 기록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만난 뒤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메모해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피로감, 불쾌감, 우울감이 쌓인다면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록은 결정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관계 정리는 누굴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과의 평온한 시간이지 의무감과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미안함, 후회, 불안까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선택일 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어떤 관계에서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무시당하고 소모되는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이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서 당장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지속적인 내면의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금씩 서서히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의 이 감정을 죄책감이 아니라 용기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당신의 삶을 위한 가장 단단한 첫걸음입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별일 없었는데 이상하게 편해졌어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설명할 수 없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일상이 가벼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덜 무겁고 약속이 없다는 것이 불안이 아닌 안도감이 됩니다.
더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 오늘은 또 어떤 말로 상처받을까 하고 마음의 각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한숨을 쉬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 사람과 있었던 대화를 자꾸 곱씹는 일이 사라집니다. 괜히 나를 탓하고 위축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참 많이 지쳐 있었구나. 나는 이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었구나. 또한 그 빈자리는 점차 좋은 에너지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나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죠. 불편한 사람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내 마음 안의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관계 정리가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매우 좋은 방향입니다. 단순히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를 넘어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준과 조건을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제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내 삶에 어떻게 자리 잡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더 나은 관계로 채우는 것,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할까요? 첫째, 나만의 관계 기준표를 만드세요. 노후에도 사람은 사람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아무 관계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관계의 기준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항목들입니다. 말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주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 잘못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기준을 적어보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 노력하세요. 관계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나부터 먼저 그렇게 행동해보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상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 그런 변화가 결국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됩니다. 셋째, 관계는 넓이보다 깊이에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과 연결되기보다는 몇 명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가벼운 인사보다 깊이 있는 대화, 형식적인 만남보다 마음이 통하는 연결이 노후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이런 기준과 노력을 통해 단순히 불편한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평온한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람과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 관계 하나하나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내 삶에 들이면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첫째, 일상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소모되던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할 용기가 생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감정의 안정이 찾아옵니다. 불필요한 감정 기복에서 벗어나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는 곧 정신 건강의 회복으로 이어지죠. 셋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당당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깁니다. 넷째,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는데 오히려 외로움이 줄어들다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심이 오가지 않는 관계는 옆에 있어도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반면 비록 사람 수는 적더라도
마음이 통하는 단 한 사람과의 연결은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는 노후의 평온함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둘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가족일 때입니다. 혹은 늘 마주쳐야 하는 이웃이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세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다 털어놓거나 고민을 나누는 일은 신뢰가 쌓인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게 좋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되 속은 드러내지 않는 단절이 아닌 단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편한 가족이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지금은 나도 여유가 없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모호한 태도는 오히려 오해를 만들고 관계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물리적인 거리만큼 감정 거리도 확보하세요.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할 경우 함께 있는 시간을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나를 위한 휴식과 분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식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식사 이후에는 잠시 산책을 하거나 독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는 식입니다. 시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모를 줄여줍니다. 셋째, 관계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예를 들어 친척 모임은 의무적 소속감 때문이지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 위한 자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두지 말고 할 일만 하고 나오는 것에 만족해도 괜찮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고 불편함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태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아도 심리적 거리두기만으로도 내 삶의 평온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면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마세요. 이제는 좋은 사람을 내 삶에 초대할 시간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능동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주민센터 문화강좌, 노인복지관 취미교실, 동네 도서관의 글쓰기 모임이나 걷기 모임 등은 비슷한 관심사로 연결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인연의 밀도보다 마주침의 횟수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자주 얼굴을 보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쌓이면 어느새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둘째,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가벼운 친밀감을 즐기세요.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데 완벽한 대화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 수업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이런 가벼운 인사와 관심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처음부터 깊은 관계를 바라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한 사람, 그 정도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인연입니다. 셋째, 나의 취향과 감성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에 감동받는지를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나누는 활동을 통해 취향이 통한 인연은 얕지 않고 오래갑니다. 그렇게 연결된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가 위로가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만든 작은 용기와 선택의 결과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인연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도 돌봄과 배려가 없으면 금세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친하면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듭니다. 3일에 한 번보다는 3주에 한 번이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가끔 만나도 반갑고 편안한 사이, 그게 진짜 좋은 인연입니다. 둘째, 기대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는 때때로 상대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먼저 찾지 않을까? 왜 내가 힘들다는 걸 몰라줄까? 이런 기대가 쌓이면 실망이 되고 결국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기대 대신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셋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노년의 인간관계는 형식이 아닌 진심이 통합니다. 그날 당신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함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깊은 울림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도록 표현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넷째,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도 예의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때로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말없이 지내는 시간이 있어도 서로를 향한 신뢰는 흐르듯 유지되는 것, 그게 노후의 이상적인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는 단단히 묶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지만 따뜻하게 연결된 실처럼 서로의 삶을 적당한 온기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그늘은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몸보다 외로운 마음이 더 아프다고 말이죠. 그 외로움은 무력감과 연결되고 삶의 의미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한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힘은 바로 이 외로움과 불안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해답이 됩니다. 첫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덜 외로워집니다. 꼭 깊은 상담이나 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마음은 훨씬 덜 허전하고 안정됩니다. 오늘 반찬 뭐 해 드셨어요? 요즘 날씨 참 좋죠? 이런 짧은 대화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둘째,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함께 웃고 들어주고 반응해주는 사람과의 교류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 존재의 이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자각은 노후 삶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셋째,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정서적 안정감을 줍니다. 불안한 마음을 혼자 사귈 필요 없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덜 무너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일종의 심리적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위로, 그건 어떤 치료보다도 강한 치유입니다. 넷째,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약속이 하나라도 있으면 일정이 생기고 준비하게 되고 그 자체가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기대감은 심장을 뛰게 하고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노년은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나는 시기이지만 혼자라고 외로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그 어떤 약보다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최고의 복약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에게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고 고마웠던 사람이 뒤통수를 칠 때 그 상처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남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감정이 예민하고 여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또 이런 관계에 상처받았을까? 이런 자책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얻는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의 문제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상처받을 이유는 없다. 자기 위로는 외면이 아니라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노트에 써보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감정은 안으로 골습니다. 흘려보내야 비워지고 비워져야 다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조절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기대하면 상처는 더 커집니다. 인간관계는 때로 소비되고 끝나는 인연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길고 깊게 남고 누군가는 짧고 가볍게 스쳐갑니다. 그것을 내 가치와 연결하지 마세요. 스쳐간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몫일 뿐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넷째,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에 집중하세요. 맛있는 식사, 좋아하는 음악, 산책, 따뜻한 목욕, 작은 일상에서 위로를 찾아보세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결국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쳤다고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의 상처가 모든 인연을 부정할 이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왔지만 정말 마음에 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름도 가물가물한 사람들, 형식적으로만 안부를 주고받던 사람들보다 어느 날 불쑥 찾아와 밥 먹었어? 하고 묻던 사람, 내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던 그 사람, 그런 이들이 끝내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오래 남는 관계는 많고 화려한 인연이 아니라 깊고 진실한 몇 사람입니다. 첫째, 숫자가 아니라 진심에 집중하세요. 몇 명과 어울리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경쟁도 이익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진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은 결국 마음을 나눈 사람입니다. 물질을 주고받은 사람보다 힘든 날 손을 잡아준 사람, 어떤 대단한 말을 하기보다 곁에 가만히 있어준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셋째,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면 나 또한 먼저 진심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끔 먼저 안부를 묻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그 작은 진심들이 쌓여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흔적을 남깁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결국 남는 사람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마음이 없다면 멀어지게 되고 짧은 인연도 진심 하나로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세기보다 내 삶에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몇인지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 몇 사람이 나를 웃게 하고 지켜주고 노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런 관계에 마음을 다치고 혼자 속으로 알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감정의 언어입니다. 불편한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결코 비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삶을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지켜내는 용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둘 것인지는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엔 따뜻한 온기가 머물고 불편한 사람 곁엔 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노후의 지혜란 모두와 잘 지내는 법이 아니라 누구와 거리를 둘지 않은 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속 무게가 조금은 덜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삶에서 거리를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살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가볍고 평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